자, 새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제91회 전산세무이거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설명하다가 새로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여기서 이제 모든이란 말. 그럼 이 모든 이 문제가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대손 처리 비용이란 대손 상각비를 말하는 겁니다. 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된다. 틀렸습니다. 모든 아닙니다. 밑에 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과 바드름을 매출 채권이라 하고 당기 대금과 미수금을 기타 등등 기타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든 기타 채권이든 대손이 발생하면은 대손상각비 잡죠. 대손상각비. 그러나 매출 채권에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이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를 선택을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를 처리하는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얘는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런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분하죠.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매출 채권에 대한 채권은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채권에 대한 것은 영업의 비용,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한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은 재고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죠? 사용하기 위한이죠. 네, 사용하기 위한 영업용, 업무용,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가 아니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2번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자, 매입을 하죠. 그 매입 가격에 따라서 매입 가액을 자산 가액에 합산한다. 매입 가액을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2번 틀리네요. 매입 가액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은 액면가로 매입을 합니다. 현금. 액면이 100원이다. 자, 그런데 공정가치가 80원이다. 공정가치. 여기 단기매 매장권. 20원 차이 나는 거 있죠. 그 20원 차이 나는 것을 차량망구 시도원가에 포함해 주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구했다? 액면에서 공정가치를 뺀 그 차익을 합산한다. 그렇죠?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자, 현물 출자는 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받고 기계 장치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죠.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자본금. 얘가 현물 출자죠. 자, 기계 장치 매입을 하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얘 말하죠. 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주식에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다. 요 주식의 시가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죠. 이 순위가 있는데 1순위. 1순위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입니다. 자, 1순위 유형자산의 자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공정가치입니다. 들어올 때는 무조건 공정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그 주식의 시가. 그렇죠? 주식의 공정가치. 그래서
틀렸죠?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가 아니고 1순위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앞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개나 틀렸는데 여기도 두 개나 나왔습니다. 4번 동정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 설명이 많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자 자산을 교환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과 이종자산 교환. 종류가 같은 자산, 종류가 다른 자산. 자 종류가 같은 자산은 예를 들어서 기계인데 기계로 교환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기계죠. 내가 사용하던 거. 이거 새로운 기계입니다. 신기계. 그러면 자 구기계 주고 구기계 주고 신기계 가져오죠. 새로운 기계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요거는 어떤 금액이냐? 구기계의 지도원가입니다. 구기계의 지도원가. 자 기계를 차량으로 교환합니다. 차량 들어오죠? 차량 기계가 나가죠. 기계가 나갑니다. 자 그럼 기계가 100원 나갔죠? 그럼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얘가 들어옵니다. 예. 비교해 보면은 그럼 이제 보면은 제공받는 자산들은 이 가치들은 필요 없습니다. 제공받는 기계 제공받았죠? 차량 제공받았죠? 요 가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뭐 필요하느냐? 자, 요 자산 내가 제공하는 자산이죠? 제공하는 자산.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제공하는 자산. 그런데 같은 자산일 때는 동종 자산일 때는 기계장치 들어갔죠? 원가 얘가 1대1. 다른 자산일 때는 내 기계의 공정가치가 기계로 들어옵니다. 얘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이거는 제공하는 자산의 취득가의 지도원가. 자, 들어오는 자산의 가치는 필요 없다. 제공하는 자산. 동종자산일 때는 제공하는 자산의 시도원가를 장부가액을 잡고 이종자산일 때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들어옵니다. 그럼 얘는 대체가 같기 때문에 끝나는데 이종자산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오죠. 처분이익이 나온다.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동종자산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동종자산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왜? 같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종자산은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왜? 요거는 취도원가 쓰는데 이거는 공정가치를 쓰거든. 그럼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 자,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손익의 차이가 순손익은 순이익과 손실이죠. 순이익과 손실 얼마인가? 자, A사 주식 1000주를 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럼 얼마? 1000만원이죠? 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매도가능증권 1000만원. 그죠? 단기매매증권 분류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 분류하는 경우. 두 번째, 자, 1050원의 평가입니다. 그럼 1000주 곱하기 1050원. 하면 1050만원이죠? 105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을 1050만원에 평가합니다. 50만원 올랐죠?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50만 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수익 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매도가능증권 똑같죠? 매도가능증권 50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그럼 이거는 외모는 비슷하지만 얘는 수익 아닙니다. 얘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할 때는 얘는 비용 수익이 아닙니다. 이익이 증가되는 게 아니야.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 손실은 얘는 이익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차이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얼마? 50만 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처리하면 요렇게 처리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4번 문제.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할부 판매 상품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럼 할부 판매했으면 판매했잖아. 나갔잖아. 끝. 구매자입니다. 그 물건은 구매자 겁니다. 여기 판매자가 판매했어. 그죠? 구매자, 매입자, 판매했습니다. 물건이 갔어. 그죠? 이해가니죠? 판매자의 재고자산, 즉 당연하죠. 얘 겁니다. 얘 재고자산이죠. 맞는 말이고요. 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취득 과정에 발생한 부대원가 전부 다 포함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 선적지 인도 기준. 자, 여기가 매출자, 그죠? 여기가 매입자. 자, 여기가 선적지, 여기가 도착지, 선적지 인도 기준입니다. 배에 실어서, 그죠? 배에 실어서 운송 중, 요쯤 왔죠. 운송 중. 이 물건 누구 거냐?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선적하는 순간 매출입니다. 선적하는 순간 가죠? 얘 겁니다. 얘가 주인입니다.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 아니죠. 구매자의 재고자산. 구매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죠. 당연하죠.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그걸 감모라 하죠. 예를 들어서 장부는 10개인데 실제로 9개. 한 개 모자라죠. 이 한 개를 뭐라고 하느냐? 감모라 합니다. 감모.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감모에는 정상적인 감모가 있고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다. 자, 정상적인 감모는 항상 감모가 되는 거야. 항상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10개가 있었으면 한 개는 없어져. 그런 게 정상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원가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정상, 그럴 리가 없어. 한 개가 왜 없어진 이유를 몰라. 비정상, 원가성 없다. 이런 원가성 없는 것은 비용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고,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원가성이 있다. 매출원가에서 가산을 해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됐죠? 비정상은 영업의 비율, 정상은 원가에 포함,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5번 문제.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 기타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죠.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일단은 요 정도 놔두고 4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죠. 아까 한 문제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평가 이익과 손실이죠. 얘들이 기타 포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임의 적립금이 됩니다. 답은 4번. 6번 원가에게 제조 원가에 포함될 거 그러니까 500번대 그죠? 500번대 먼저 공장 제조 생산 이런 500번대입니다. 따로 계산하죠. 800번대랑 800번대는 자 여기 800번대 이런 거죠. 영업부 얘들이 800번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관광비 어디서 쓴 거? 본사, 영업, 판매, 활동이죠.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거. 얘들은 아니죠. 영업부 얘들 아닙니다. 제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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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부. 그죠? 제조원가는 여기까지 다 돼야 되네. 다 더하면은 이건 58만 원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도 자 보조 부분 배부 방법 나오죠. 보조 부분 제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거는 우리 부문에는 크게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이 있죠. 자, 제조 간접비를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는 곳은 여기죠. 여기가 제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품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보조 부분에 배부했던 애들을 다시 제조 부분에 배부합니다. 250원을 여기 200원을 여기 해서 금액이 총 이만큼이 나왔다. 여기는 배부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배부법이랍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단순하다. 보조 부분을 무시한다. 배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은 자 역시 동력과 수순을 배부하는데 자 수순을 먼저 배부 순수를 정합니다. 순수를 얘부터 배부해라. 여기도 배부하죠. 아 일부 배부하네. 아까 뭐야 직접 배부법 완전 무시했죠. 그런데 단계 배부법은 일부는 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동력이 얼마? 280원이죠. 280원을 여기 배부하죠. 그렇게 내고 1,000원. 여기 단계 배부법.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부 순서. 일부 배부.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 상호배부법은 다 배부해. 자, 동력은 여기, 여기, 여기. 수선도 여기, 여기, 여기에 배부. 그럼 이 금액이죠, 이 금액. 이 금액이 아니죠. 그거를 수선 총액 이 금액이죠. 280원, 230원. 이걸 방정식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 법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뭐야? 복잡하다. 복잡. 상호배부법은 연립방정식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복잡하다. 다 배부한다. 완전 배부, 상호배부. 그래서 상호배부법이죠. 자, 그래서 각 배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배부법은 무시. 여기만 배부해라. 간단하네. 단계 배부법은 일부 배부한다. 순수를 정한다. 이거죠. 일부 배부하죠. 상호 배부는 완전 배부. 다 배부해라. 그래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은 단순, 상호는 복잡, 직접은 완전 무시, 완전 배부, 일부 배부. 이거는 순서가 필요하고요. 단계는 직접과 상호의 절충. 자, 이런 키워드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하면은 풀기가 쉽죠.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게 상호. 부동식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부동으로. 복잡하지만 합리적이다. 덜 합리적이다. 됐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간에 전혀 고려하지 않죠. 맞습니다. 단계는 배부 순서를 고려합니다. 맞죠? 직접이 가장 정확하다. 아까 뭐라 했죠? 가장 정확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다? 상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낫다. 단계와 상호는 배부하죠. 보조분 간에 배부하는데, 그죠? 고려한다, 배부한다 하는데 단계는 일부만 고려하고 상호는 완전히 고려하고. 됐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 8번에 자 8번은 그동안 안 나오던 문제죠. 그냥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고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정 원가 계산, 예정 계산, 실제 계산. 자, 우리 원가 계산에서 주로 예정 원가 계산합니다. 왜 하느냐? 신속한 원가 계산. 그러니까 대충 계산한 거죠. 대충. 대충 이 정도만 나온다 이겁니다. 왜냐?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 정보가 적시성.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계산을 다 끝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늦죠. 적시성이 낮습니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진짜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죠? 쉽고 그죠? 쉽게 반영할 수 있다. 추정치 계산을 할 필요 없다. 얘는 추정치 계산하죠. 추정치. 자, 그러나 단점은 속도가 떨어지고 안정성이 낮다. 네, 이거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네, 이거는 추정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추정치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다 보면 뭐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자, 틀린 거는 1.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실제로 계산합니다. 뭐 가지고? 제조 간접비 가지고 실제 예정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실제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실제 총수로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맞죠?
일정 기간 실제 발생한 것을 실제 배부한다. 3번 정상 원가 계산은 예상이죠.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을 해서 배부한다. 추정치로 계산한다. 근데 대충 그게 맞아 떨어진다. 4번 원가 계산 기말까지 지연된다. 지연된다.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이죠. 그죠? 이런 지연됨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정상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얘가 속도가 빠르거든. 그래서 원가 계산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상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 틀리는 문제죠. 그다음에 9번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분량입니다. 정상은 완성의 5%다. 볼까요? 기초 200개, 기말이 150개, 착수가 900개, 합이 1100개죠. 완성이 800개랍니다. 그럼 이거 1100개, 이거 1100개가 되려면 모자라죠? 950개. 150개 모자라죠? 여기에 150개가 모자라죠.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공손입니다. 분량이죠, 분량. 여기는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다. 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랍니다. 여기 완성품이 800개죠. 여기에 5%. 이 정상. 5, 8은 40, 40개. 정상이 40개랍니다. 그럼 비정상은 몇 개? 110개. 끝났죠? 정상 50, 40, 비정상 110. 답은 2번. 그다음에 10번 문제. 예정 소비, 실제 소비 또 나왔네요. 자, 당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에 따른 제조간접비는 2,5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예정이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우리가 앞전에도 이런 문제 하나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0원 사용했다. 내가 너무 많이 설정했죠. 이거를 우리는 과대 20원이라고 부르고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120원 썼다. 너무 적게 설정했죠. 아이고 이래 되죠. 적게 설정했죠. 이걸 두고 과소 20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예정, 예상, 실제 그래서 과대 2,500원이죠. 과대 2,500원 차이면 누가 크다? 예정이 크다. 예상이 크다. 근데 뭘 물어봤다? 예정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실제가 아는 거죠. 실제 요 있네. 뭐 간접 재료비, 간접 농무비, 간접 경비. 여기 실제로 발생했다. 간접비입니다. 얘들은 아닙니다. 간접비 말합니다. 왜? 제조간접비 말하는 거죠.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분가 간접 재료비 2,000원, 4,000원, 4,000원, 만원. 그럼 실제가 얼마다? 실제가 2,500원 크다. 12,500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1번 문제. 자, 공급 시기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여기다가 1번 참조를 하세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떤 공급식이냐? 이동 가능한 때, 이동 가능한 때. 1번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2, 3, 4번은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는 말. 12번 문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세금 계산서의 굵은 테두리. 그죠? 참조하세요. 분모가 아닙니다. 공급자의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지만 공급자는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필요합니다.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작성명의 필요적 기재사항 4번입니다. 13번 문제.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5만 부를 수출했다. 1월 20일 선적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선적. 1월 20일 선적했다. 과표는 1월 20일 선적 1월 20일 하는 선적입니다. 무조건 선적이에요. 20일 곱하기 얼마? 5천만 원. 1번 선적일입니다. 수출은 선적일. 그 다음에 14번. 자, 기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한 명당 150만 원이죠. 1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맞는 말이죠. 15번.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 아이고 이런 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맞는 것은 여기서 보통 예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 통지 예금은 인출일 틀렸죠? 비영업 대금 이거 3번이 맞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은 뭐냐? 영업 대금, 대금은 대여금을 말하죠. 비영업. 자, 은행이 빌려주는 거 말고 은행 이외에 그죠? 금융기관 말고 다른 업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그건 비영업 활동이죠. 은행이 빌려주는 것은 영업 활동인데 그래서 은행 이외에 금융기관 이외에 돈을 빌려주면 그런 걸 비영업 대여금이라 합니다. 그 이자 받죠? 약정인에 따른 지급이자. 그래서 답은 3번만 맞다. 이것도 그동안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